예,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유류세가 높은 편이죠? 유류세가 저희가 기본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조금 기본세보다 높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세 같은 경우는 유류세 플러스 부가세에서 한 56.3% 절반 이상이 세금이란 말이죠, 가격에. 예. 이렇게 높은 세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50%가 넘어가는 세율이. 주세가 있고. 주세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평균. 소주가 72%. 예, 이건 이제 따라서. 그 술 먹는 사람들 생각도 해서 좀 낮춰야죠. 이 소주세도 너무 높고. 특히 기름 이 유류세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 이제 환경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교통 혼잡 등 그 외부 불경제에 대한 그 치유를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목적 때문에 높다 하더라도 너무 높아도 지나치게 높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저는 정부가 최근에 지금 그 한시적으로 인하를 검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오히려 저는 평소에 이 유류세는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이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폐지하는 거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일부 의원님들은 또 좀 반대 의견을 표시한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했지만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번 어제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그 인하 이 검토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뭐 유류세 인하한 적이 있었죠, 한시적으로. 가장 최근에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 또 2000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2달 정도. 그렇습니다. 휘발유 5%, 경유 12%. 근데 2008년도 유류세 그 인하에 대한 평가가 국제 유가 인상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유류세 인하 효과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것은 그 유류세 인하 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밖에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폐지하는 것까지는 좀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기왕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한 30% 정도 최대한으로 인하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유류세가 이제 아까 이제 세율이 높다고 했지만 사실 OECD 국가들도 이쪽 그 유류세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10%를 인하하면은 1년에 세수가 한 2조 6천억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인하를 해놓으면은 그 공급자한테 압박이 덜 들어가요. 이게 정유사 또 여러 가지 담합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의 압박이 공급사에 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10% 인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율이 얼마가 될지를 뭐 우선 낮출지 안 낮출지 또 낮춘다면 얼마나 낮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또는 언제쯤 결정할 예정입니까? 그 문제. 뭐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가능하면 결정을 좀 빨리 했으면 합니다만 오늘은 또 좀 다른 거. 지금 현재 우리 국세대 지방세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76대 24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게 한 20년 넘게 80대 20이 아주 견고하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 그래도 77대 23 정도로 이렇게 좀 변화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괜히 민주화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은. 실질적인 분권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부처가 다름 아니고 기재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강고하게 80대 20의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방어한 부서가 기재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재부는 반지방분권 부서입니다. 과거 내무부는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기재부가 재정 권력을 쥐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어떻든 6대4로 좁히겠다라는 거죠. 국세 6, 지방세 4.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재산세를 국세로 돌리고 물품세,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지방세로 돌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부가치세를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지방세로 돌려주고 재산세 같은 것을 국세로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검토를 그러면은 했는데 금방 6대4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러고 제가 그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이유가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했죠,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은 진앙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가 부동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산세가 서울 시내에서도 강북에 있는 구청보다도 17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재산세를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시군하고 비교하면은 몇백 배 차이가 납니다. 이 재산세 차이가. 그러니까 재산세가 시군 구간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재산세는 국세로 돌려서 국가가 쓰고 대신 그에 상응할 정도의 액수를 아니면 거기다 6대4로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감안해서 지방세로 좀 돌려주자 이거예요.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의원님 저 지방 분권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가 그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볼 적에 실질적인 아까 제가 실질적 지방 분권 내지는 지방 자치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 기능과 조직과 인사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지. 지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돈이 그렇게 되면은 물론 지방 재정본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능과 이 인사 조직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지방 자체가 쉽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이번에 임기 내에 7대3 또 중기적으로 6대4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또 저희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소비세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등등등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가세를 지방세로 돌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돌리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우리 우리 세제실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국세로 돌려놓으면 지방세로 도는 것보다는 주세 저항이 좀 덜하고 국가가 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더 올려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세로 전환한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를 할 것이다.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가지고 올 것이고. 하여튼 의원님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신데요. 지금 그 재산세를 국세로 돌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검토를 한 적이 없고요. 예. 어차피 오늘 뭐 여기서 시간 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요. 부가세만 말씀 하나 드리면은 부가세는 이 지역 간 편차가 그 굉장히 큰 그 세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거래되는 하고 지방하고 뭐 지방 조정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뭐 진지하게까지 검토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